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채팅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좀 썰을 풀어볼게요. 아까 빈스님이 얘기하신 건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오마카세랑 명품 얘기하면서 나온 말인데, 최근 여자분들이 명품을 많이 사는 이유가 여자들이 구매력이 높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구매력이라는 말도 원래 안 쓰는 단어예요. 원래 안 쓰는 단어예요. 구매력이란 말. 한번 생각해봐. 불과 3년, 4년 전에 이 단어 쓴 적이 있는지 난 기억이 없거든요. 안 쓰는 단어인데 미디어에서 자꾸 구매력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입버릇처럼 쓰는 거야. 미디어에서 하도 떠들어대다 보니까. 빈스님도 그런 거예요. 여자분이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적인 단어에 좀 쉽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부터 이런 단어 안 썼는데. 저 여러분들한테 구매력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 있나요? 구매적인 썰에 대해서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제가 그렇게 영상을 찍었지만 구매력에 대해서는 다뤄본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말도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비정상이 많이 된 거예요. 자, 구매력이 높다. 이 말은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 여자들이 구매력이 높아서 그렇다. 자, 말이 좋아 구매력이지. 이건 뭐냐면요. 구매력을 가장한 사치효과, 낭비벽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자, 구매력이 높아진 게 아니라 사치효과, 낭비벽이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말장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사치 많이 부린다, 낭비를 심하다, 과소비한다 하면 싫어하거든요. 원래 얘기를 하면 과소비죠. 원래대로라면 과소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에 과소비란 말을 안 붙이더라고. 일부러 미디어에서 안 붙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소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자분들이 이용하고 있어. 이런 단어 자체 마케팅적으로 단어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미디어도 일부러 과소비, 낭비벽, 사치가 심하다 이런 말을 안 써요. 한번 생각해봐. 명품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사치품이에요. 사치품이라 불러야 되는 정상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명품이라는 단어로 둔갑해버렸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명품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뭐 빈스님, 제가 뭐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알아들으시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어. 제가 알기 좋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팩트로 얘기하면 이거는 구매력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원래 내가 안 쓰는 돈, 안 쓰는 물건인데 거기에 돈을 많이 쓰는 거잖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잖아.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일반화되고 있잖아. 그만큼 지금 젊은 여자분들이 사치욕과 낭비벽이 심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이 원래부터 명품을 많이 메고 다녔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야. 근데 언젠가부터 명품 매력이 너무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언젠가부턴가. 이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명품을 안 맸어요. 저 학생들이. 명품을 매는 애들이 없었어요. 왜 안 매냐 물어봤어요. 아줌마 같대요. 돈 많은 아줌마 같아. 저거 메고 있으면 약간 된장녀. 그때는 된장녀 불렀거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 말이네. 된장녀처럼 머리 비었고 자기 밥그릇 주제 파악 못하고 그냥 사치 심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명품을 안 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지금 와가지고는 명품을
매는 게 너무 일반화 돼버렸어요. 오히려 안 매면 소외감 느껴. 그렇게 돼버렸어, 이게. 언제부턴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하고 지금 여자분들 소득 수준이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여자분들 소득 수준은요, 옛날에 한 10년하고 15년 전하고 크게 차이 없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자분들 아셔야 돼. 뭐 듣기 수있겠지만 여자분들 지금 그만큼 낭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해외여행도 원래 몰랐다니까. 원래는 가는 사람만 가는 거였다니까. 가는 사람만. 근데 언제부터 해외여행 안 가면 소외감 느끼잖아요. 여자분들끼리도 해외여행 얘기 많이 하죠. 야, 이제 날씨 좋아지는데 어디 갈래? 어디 갈까? 유럽 갈래? 이탈리아 가볼래? 거기 뭐 까르띠에나 불가리 같은 거 보고 싶어. 거기 가서 구경이나 할까? 보통 여자들이 왜 유럽 많이 갈까요? 유럽에 명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갈 때 보통 여행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행 가면서 면세 좀 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여행만 갔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해외여행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요. 일반화. 근데 해외여행은 내가 지금 보더라도 비싸요. 내가 돈을 적게 버는 게 아닌데 지금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비쌉니다. 옛날이나 지금 비싸요, 나는. 해외여행이 비싸고 명품도 비싸다는 것은 내가 학생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뭔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만큼 여자분들의 허영심이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비정상화 되어버렸습니다. 자꾸 어떤 말을 퉁치는지 아십니까? 어떤 말로? 자꾸 어떤 말을 퉁치냐 하면 감성, 충전, 행복 이런 추상적인 단어로 자꾸 퉁쳐버려요. 합리화시켜버린다. 여자분들의 허영심과 어떤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메타인지 못하는 마인드를, 그렇죠, 힐링, 그런 것들로 계속 합리화시켜버려요. 합리화가 아니거든요. 허영심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허영심이. 왜 심각하냐? 한번 생각해요. 여자분들 중에 지금 제대로 돈 모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통장에 잔고를 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는데 돈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리고 여자분들이 보면 대부분 지방보다는 서울 쪽으로 많이 가요. 서울 쪽으로.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전에 얘기했지만 남녀 성비를 봤을 경우 여자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상당수는 서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방 사람이야.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갔어. 그러면 그 지방에 서울로 가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직장을 다니겠지만 거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한 200에서 한 230, 40 정도의 월급을 법니다. 서울 여러분들 평균 소득이나 중위소득을 보시면 별로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지방하고. 차이 안 나. 물론 서울이 뭐 대기업도 있고 뭐 방송국도 연예인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지방에 서울을 상경해서 다 뭐 방송국이라고 연예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일하는 분들 한 200에서 한 220, 30 법니다. 대부분 이제 일반 디자인 회사나 뭐 마케팅 회사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작아요, 여러분. 아니면 일반 사무직이나 뭐 서비스직.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 데 살면 월세가 되잖아, 월세. 월세가 들고 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각종 생활비가 발생하잖아. 그것만 해도 돈이 많이 나가요. 한 150만 원 나간다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감성, 충전, 행복, 힐링한다고 명품을 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품을 사버리면 돈을 다 쓰는 걸 또 모자라서 모자라요. 모자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여자분들 마통도 많이 뚫었을 거예요. 마통.
마통에 손댄 사람들, 신용카드에 손댄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정상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비정상화가 여자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한 거야. 자기들은 뭔가 구매력이 높아졌다, 뭐 사기 좋아졌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사기가 빡빡한 거예요. 아니, 현실적으로 사기 좋아지면 돈이 모여야 될까? 돈이 안 모이는데. 카드 끊는데 뭐 좋아지냐고. 아니, 돈이 모여야 뭐 이사 가가지고 좀 좋은 집 가든가.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자분들 어떤 일상이나 사회에서 비정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구매력이 높아진, 네. 높은. 자, 현실은, 네. 과소비, 낭비병. 네. 여자분들의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그대로 얘기할게요. 지금 20대 30분들의 어떤 통계청의 중위소득. 요 보면 우리가 확실해지겠죠. 역시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통계가 좋습니다. 자, 이럴 줄 알고 통계청의 이거를 이제 사이트를 아예 북마크를 때려놨어요. 여러분한테 봐요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통계청에 나와 있는 2021년이 가장 최근 거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자, 20세에서 24세가, 자,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자분들 20세에서 24세 중위소득 187만원, 25세에서 29세 240만원, 30세에서 34세 271만원, 35세 39세 271만원. 참고로 통계청에 나와 있는 거는 세전입니다. 세전. 세금을 안 뗀 거예요. 그럼 세금 떼면 어떻게 되냐? 자, 20에서 24세, 187이면 이건 170만원 되겠죠. 세금 떼면. 자, 25세, 29세, 240이면 세금 떼면 215만원 되겠죠? 30에 34세, 30세 평균이 270이니까 세금 떼면 240 정도 되겠죠? 이게 평균이 아니라 중위소득이에요. 중위소득.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200에서 한 230 원정도 돈을 번다. 이해가 되시죠? 여자분들이 뭐 지방에 서울 간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돈을 버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안 쓰고 살아도 돈을 모으기 힘든데 이런 거 다 쓰고 사니까 돈이 없는 거야, 이게. 돈이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생활비도 없는 사람도 많을걸요, 아마?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전세 시작합니까? 아니면 누가 집을 사주나요? 그런 경우 없어요. 없습니다. 대부분 없어요. 다 월세야. 월세. 거기 여자분들은 또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남자분들보다 더 비싼 월세를 내고 살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좀 옥탑방에 변두리 가는데 여자분들 옥탑방 사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좀 싼 집이 있단 말이에요. 싼 집은 가려면 산 위로 올라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옥탑까지나 반지하 가야 되는데 막상 여자분들 그런 데 안 사나. 보통은 이제 역세권과 가깝다거나 오피스텔 같은데 그런 데는 70만 원 하잖아. 그런 데 살아요. 사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아무리 혼자 살면 좀 위험하다 보니까 뭐 범죄 같은 거에 좀 노출될 수 있으니까 서울에 워낙에 또라이가 많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뭐 그런 데 집세를 낸다 하더라도 딴 데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까지 돈을 써버린다고 이게. 서울에 살아보신 분도 아시겠어요. 서울은 커피숍이 진짜 많아요. 커피숍이. 근데 그 커피숍을 과연 누가 갈까? 누가 많이 갈까요? 여러분들 커피숍 가보면 서울에 그 중심부에 가면 커피숍 많죠. 프랜차이즈 엄청 많아요. 스타벅스 말할 것도 없고 투썸 플레이스 뭐 파스코지 엄청 많아요. 그거 다 젊은 사람들 앉아있잖아. 젊은 사람들. 그래서 이게 드디어 독이 될 겁니다. 나주에 가서는 본인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뭐 여자분들한테 뭐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워.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거든요. 왜냐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구매율이 높고 미래 대비 못하고 돈만 많이 쓰는 사람을 남자가 누가 데려갑니까? 연애는 하겠죠. 연애는 하지만 딱 거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연애까지만. 결혼까지는 안 간다는 거. 동거까지만 하겠지. 근데 결혼까지는 안 갈 겁니다. 살다가 저렇게 남비가 심한 사람 알면 뭐 살다가 깨진다 하겠지. 그렇게 몇 번 동거하면 여자도 나이가 차. 30 넘어가 버려. 근데 지금 결혼 시장 안 좋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죠. 남자도 이제 모은 돈이 없으면 여자가 좀 뭔가 깨어있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그냥 만나기만 하고 끝나겠지. 밥만 먹고 끝나겠죠. 점점 결혼을 많이 따지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동거 커플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그런 거예요. 동거 커플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서로 돈이 없는데 살고는 쉽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동거는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 때 여자는 손해예요. 남자가 이득입니다. 솔직히 동거는요.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 가장 동거가 이득인 이유가 저 성욕 해소가 가장 좋거든요. 사실. 왜냐 모텔이나 어디 장소를 소비할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데이트비이 굳는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가장 연애할 때 가장 고집거리가 뭐 1박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거. 그리고 데이트할 때 돈 쓰는 거. 뭐 집안 내내 있는 데이트 뭐 밖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 성욕도 해결할 수 있고. 근데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렇게 해서 결혼까지 못하면 시간만 쓰는 거 나이만 차고. 사실 동거는 남자가 좀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서로 안 맞고 헤어지면 보따리 사서 나오면 돼. 한쪽이 나오면 돼.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막 연애하고 나서 끝나버리면 여자가 손해해. 왜냐면 나이가 차버리잖아. 나이가 찬단 말이야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나이 30 금방이야. 예, 이거는 여자분들이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리고 동거하자고 한 남자 중에 멀쩡한 사람이 없어. 잠깐 이거 나중에 썰 풀게요 제가. 아무튼 여자분들 이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뭔가 여자분 문화에서 비정상화된 게 많아요. 구매액이 높다는 얘기는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여자분들의 어떤 낭비벽이나 과소비 사치욕이 극에 달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금 소비 사항을 냉정하게 체크해봐야 됩니다. 지금 남들 쓴다고 다 쓸 게 아니라 그러다가는 정말 답이 없어져요. 나이 차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